안녕하세요, 체이스타운NBA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복귀하면서 드디어 레이커스가 트레이드 이후에 처음으로 풀전력으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 대 뉴올리언스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자이언 윌리엄슨이 결정합니다만, 뉴올리언스는 최근 5경기 4승 1패, 그리고 잉그램, 트레이 머피 3세, 허버트 존스 이런 윙맨들이 많거든요. 레이커스가 그동안 빅 윙 많은 팀들에게 항상 졌었고 뉴올리언스에게도 전적이 좋지 않은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경기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레이커스는 그리고 선발 라인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디안젤로 러셀, 말릭 비즐리, 그 다음에 반더빌트까지 선발로 나옵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레이커스의 새로운 선발 라인업을 볼 수 있는 경기이자, 사이즈를 보강한 레이커스가 더 이상 클리퍼스나 뉴올리언스 같이 빅 윙들을 앞세운 팀에게 약하지 않은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네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2대2 픽앤롤 상황에서 킥아웃 3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사실 르브론 AD가 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어시스트에서 파생된 득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공격인데, 그동안 레이커스, 특히나 선발 라인업에선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죠. 안 들어갔지만 레이커스에서 가장 없던 공격인 2대2 상황에서 풀업 3점 게임이죠. 그리고 지금도 르브론과 AD의 2대1을 통해서 AD의 점퍼로 이어졌습니다. 전부 다 패스를 통해서 득점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이제 디안젤로 러셀을 영입한 이유겠죠. 데이비스는 역시 받아먹기 위주로 가야 됩니다. 본인에게 볼을 쥐어준다고 1옵션의 효율이 나오는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도 어찌 보면은 2대2 공격이 나왔던 거고, 지금 장면도 2대2 이후에 아까 첫 번째 3점이랑 거의 비슷한 장면이 나왔죠. 레이커스가 디안젤로 러셀이나 말릭 비즐리의 영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안 들어갔지만 코트가 넓어졌고, 그만큼 또 상대 수비가 레이커스에 대해 대응하는 게 혼란스러운 게 느껴지죠. 원래 이런 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더빌트는 공격에서 이런 역할을 또 알토랑 같이 잘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반더빌트의 활약은 주목해서 봐야겠죠. 자, 데니스 슈레더 선발에서 내렸죠. 지난 경기에 굉장히 이제 고집스럽게 다비넨 감독이 이렇게 하다가 놓쳤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또 이제 수비가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수비 잘 됩니다. 뉴올리언스가 제대로 된 공격을 만들어 하는데 좀 뻑뻑하네요. 지금도 볼 흐름이 죽은 상황에서의 점퍼였고요. 이게 잉그램이 사실 원래는 이제 레이커스 상대로 저승사자와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반더빌트가 맨투맨으로 붙고 뒤쪽에 앤서니 데이비스거든요. 이러면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3점 페이크 이후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격 방식을 최근에 어택 클로즈 아웃이라고 많이 하죠. 클로즈 아웃 수비를 공격하는 방법으로요. 레이커스 수비 사실 베벌리나 슈레더가 없다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특히나 반더빌트의 존재감은 매 경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르브론 제임스 수비하는 거 보세요. 사실 지금까지 뉴올리언스가 거의 제대로 만들어 던진 야투가 없죠. 득점도 4점에 그쳐 있고요. 그만큼 묶여 있습니다. 모처럼 이제 뉴올리언스의 CJ 맥컬럼이 풀어주네요.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사실 맥컬럼의 활약이 중요한 게, 르브론, 반더빌트, AD 쪽은 공략해도 뭐가 나올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디안젤로 러셀과 말릭 비즐리 쪽을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잉그램이 지금처럼 고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치무라가 메인으로 붙고 뒤쪽에 AD가 뜹니다. 레이커스가 이제 벤치에서도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나 하치무라가 나오기 때문에 윙이 코트 위에 2명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자, 사이즈에 비해서 사실 아쉬운 선수가 저 모 밤바 선수인데, 사실 밤바 같은 경우는 엄청난 윙스팬을 갖고 있는데, 이제 고베어는 수비에서 굉장한 존재감이 있는 반면에, 밤바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공격에서는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수비에서 기대보다 킥값을 못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런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텝을 움직이면서 수비하다 보니까 파울이 굉장히 잦죠. 지금 이제 헤르난 고베즈 선수에게 계속해서 얻어맞네요. 지금도 이제 밤바가 안쪽에서 수비라는 과정에서 파울이 발생했는데, 거의 분당 1파울 하고 있습니다, 밤바. 확실히 이제 페인트 존을 수비하는 능력이나 모드를 장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스펙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밤바의 플레잉 타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에 추가된 슈터 자원인 말릭 비즐리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공격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이제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는 선수고, 지금 이런 장면은 레이커스에서 거의 2시즌 만에 보지 않나요? 레이커스가 슈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하치무라의 스팟업 공격도 돌아 나왔지 굉장히 좋은 공격이었고요. 공격 장면에서 디안젤로 러셀 굉장히 영리하게 농구 잘하는 선수입니다. 피지컬함이나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은 떨어져도 영리함, 자유투 얻어내는 거 이런 거 잘합니다. 지금 또 하치무라의 저 공격을 AD가 잘 봐줬는데, 르브론이 없는 상황에서 레이커스의 공격이 이렇게 잘 돌아간 거는 진짜 거의 2시즌 만이지 않나 싶어요. 또 데니스 슈레더도 벤치 에이스로서 OKC에서 식스맨상 2위 하면서 정점을 찍었던 선수죠. 지금 이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의 3점까지, 그 다음 장면에서도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 그리고 하치무라 같은 선수들이 계속 3점을 던져줄 수 있잖아요. 3점을 던져줄 수 있는 빅 윙을 레이커스가 이렇게 많이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브론을 좀 일찍 빼줬는데 르브론이 쉬다가 들어왔는데 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쿼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뉴올리언스가 자이언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최근 4승 1패 그리고 시즌 초반에 자이언이 있을 때는 서부 1, 2위를 다투던 강팀이거든요. 레이커스가 최근에 이긴 적이 없는 팀이기도 하고요. 근데 레이커스가 지금 선발 벤치 대결에서 다 이겼어요. 1쿼터. 그리고 밤바가 지금 3점을 던져보는데 안 들어갔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공격에서 민폐를 끼치는 것보다는 저렇게 이제 수비가 컨테스트하는 3점을 가졌다는 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레이커스 프런트 코트 선수들이 굉장히 3점을 적극적으로 던지네요. 그러니까 3점은 어쨌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도 개수도 받쳐줘야 돼요. 지금도 픽앤팝 이후에 밤바의 3점이죠. 픽앤팝 옵션을 갖춘 저렇게 큰 빅맨이 있는 거는 슛이 뭐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밤바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격에서는 오히려 민폐 캐릭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비에서 어이없는 파울을 좀 줄여야겠죠. 레이커스 솔직히 그동안 레이커스의 경기를 하면 이때쯤이면 한 번씩 뭔가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잘해가지고 사실 말할 게 많이 없네요. 공격도 지금 뭐 다 깔끔한 공격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지금 조시 리차드슨이죠. 이번에 뉴올리언스에 보강이 된 선수입니다. 세난에서 뛰던 선수죠. 지금도 밤바의 수비를 크게 어려워하진 않았고요. 르브론의 슛 컨테스트가 조금 아쉬웠죠. 3점은 이제 원래 허브 존스는 버려야 되긴 합니다만 뉴올리언스는 어쨌든 간에 저 윙맨들이 사실 그동안 레이커스 상대로 잘했거든요. 잉그램 그 다음에 트레이 머피 3세 그 다음 허버트 존스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윙들 쪽에서 득점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발렌슈나스와 맥컬럼이 좀 분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 외에 지금 이렇게 풀업 3점도 오늘 3점 성공률이 좋지 않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무리하는데 지금 오펜스 파울이 불렸습니다. 발렌슈나스가 AD 상대로는 좀 잠잠했는데 지금 뭐 반반은 거의 압도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게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오늘 안 들어갑니다. 뉴올리언스가 예전에 이제 크리스 폴이나 라울이 데려오려고 셀러리 비워놨다 다 안 온 데서 디본테 그레엄 계약한 다음에 그 그레엄의 계약을 이번에 덜어내면서 데려온 게 저 조시 리차드슨이거든요. 샌안토니오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3&D 플레이 스타일의 자원이고 리더십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좋은 베테랑입니다. 지금도 안 들어갔지만 3점을 자신감 있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윙 자원은 뭐 언제나 소중하고요. 다만 이제 저 골 밑에서도 컨테스트를 피하지는 못했네요. 레이커스의 사이즈가 오늘 확실히 위력적입니다. 뉴올리언스가 윙에서 레이커스에게 밀리는 건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나는 경기 양상이네요. 레이커스가 공격이 정말 사뭇 깔끔해진 게 데니스 슈레더도 선발에서 무리한 롤을 주는 것보다는 벤치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냅두니까 뭐 안 좋은 야투를 찍거나 이럴 일이 없습니다. 잘 해주고 있고요. 반더빌트는 토스카노 앤더슨에게 레이커스가 바랬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 지금도 디안제로 러셀의 저 스크린 타고 살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런 능력의 핸들러가 레이커스 쪽에 없었죠. 앤소니 데이비스도 저번 경기 끝나고 비판이 심했었는데 저번 경기까지 좀 심했죠. 오늘은 다시 적극성을 갖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이렇게 좀 이제 주변에서 핸들러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해줘야 좀 살아나는 타입이고요. 지금 또 르브론이 없었는데 저 정도였어요. 이제 르브론 들어왔고요. 그리고 데이비스 다시 한번 적극적인 공격 보여줍니다. 자, 뉴올리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풀전력일 때 서부 1, 2위 다투던 팀이고 자이언 빠졌을 때도 지난 시즌에 플레인 토너먼트 가구는 과정 이런 데서 레이커스 다 이겼던 팀이죠. 그러니까 뉴올리언스가 그렇게 이겼던 거는 맥컬럼 트레이드 이후에 그리고 팀에서 허브 존스나 저 트레이 머피 3세 같은 윙맨을 드랩한 이후에 그렇게 좋은 팀 구성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결국 지금 뉴올리언스의 윙들이 살아나면서 추격을 하는 거거든요. 뉴올리언스는 이런 부분이 이제 따라줘야 됩니다. 자이언이 돌아왔을 때는 뭐 더 강할 거고요. 레이커스에게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역시나 뭐 카이리 어빙 같은 확실한 S급 핸들러를 데려온 건 아니다 보니까 죽음볼 처리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죠.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레이커스 공격이 답답해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우승 시즌에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르브론과 AD로 빅2를 구성한 이상 어빙이나 뭐 듀란트 같이 아이솔레이션 정말 잘 처리하는 이런 선수를 데려오지 않는 한은 이거는 레이커스가 좀 가져가야 될 약점이죠. 모든 팀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르브론 AD가 사실 이렇게 죽음볼 처리 과정에서 우승 시즌에도 답답함을 보여줬다가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달라졌었습니다. 전반전에 레이커스가 리드를 큰 폭으로 잡았었는데 뉴올리언스가 윙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4점짜까지 추격하면서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3쿼터 또 레이커스 악몽의 3쿼터 나오는지 보시죠. 자, 일단 르브론이 이런 공격을 할 때도 코트가 넓어졌으니까 사실 뭐 도움 수비가 오지 못하고 르브론도 한결 여유있게 공격을 하죠. 그리고 디안제로 러셀은 아까 이제 AD에게도 라페스를 건넸던 것처럼 지금도 르브론의 컷인을 라페스로 잘 연결했습니다. 말릭 비즐리 정면에서도 저렇게 3점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서 많은 팬분들이 기대했던 거고요. 디안제로 러셀의 저런 계속 재기 넘치는 파울 얻어내는 플레이들, 지금도 잉그램에게 파울을 하나 적립시켰는데 이렇게 상대 에이스 상대로 공격을 성공하는 건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속공을 전개하는 정도의 게임 템포, 르브론 제임스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게임 템포입니다. 르브론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르브론 AD의 피켄롤을 늘렸는데 지금은 킥볼이 불리지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시도는 좋았죠. 지금도 앤서니 데이비스의 오프볼 스크린을 받아서 말릭 비즐리가 올라가든 이런 건 이제 슈터가 있어야 전개할 수 있는 공격인데 비록 취소됐습니다만 굉장히 또 위협적인 공격이었고요. 디안젤로 러셀의 이런 풀업 시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디안젤로 러셀과 반더빌트의 패턴이었는데 저 3명의 선수가 미네소타부터 같이 뛰었고 둘은 또 유타 가서도 같이 뛰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잘 맞네요. 지금 이제 셋을 같이 넣어준 의미가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도 오늘 좋아요. 자, 뉴올리언스는 저 시카고 액션이라고 하죠, 최근에 많이. 그걸 이제 잉그램이 계속 시도하는데 안쪽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다 보니까 저게 잘 안 먹혀요. 앞에 반더빌트가 있기도 하고요. 데이비스 때문에 저런 전개가 잘 안 먹힌다면은 결국 죽은 볼 처리 대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잉글램하고 맥컬럼이 얼마나 풀어주냐 대결이 되겠죠. 자이언까지 있었다면 빅3가 풀어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뉴올리언스가 사실 공격이 지금 뭐 잘 풀리는 흐름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필연적입니다. 레이커스가 반더빌트를 선발로 내세운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데이비스는 스위치 상황에서도 리그에서 가장 잘 견디는 빅맨이고요. 조금 의외였던 거는 저 디안젤로 러셀입니다. 디안젤로 러셀이 수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도 파울이 불린 장면입니다만 러셀이 거의 스틸에 이르렀었죠. 디안젤로 러셀 수비에서도 에너지를 갖고 있네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나 저 러셀과 비즐리의 수비를 공략해야죠. 그렇다면 백코트에서 맥컬럼이 힘을 내줘야 됩니다. 브랜든 잉그램은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반더빌트가 뭐 거의 쫓아가서 컨테스트를 했죠. 앞에가 반더빌트, 뒤가 AD인데 잉그램은 이 정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비즐리나 저 디안젤로 러셀이 3점을 시원하게 던져주니까 레이커스는 뭐 그것만으로도 좋고요. 데이비스가 정말 모처럼 좀 컨디션 좋은 경기를 하네요. 디안젤로 러셀은 지금 이런 거는 넣어줬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이제 시도가 나쁜 공격들이 아니죠. 하치무라도 인앤아웃이지만 잘 던졌고요. 이렇게 코트가 넓어졌을 때 AD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데이비스가 2대1 게임이나 풋백 능력 이런 거는 리그에서 최상위급을 찍은 빅맨이거든요. 1옵션으로는 좀 약한 플레이들을 보여줘도요. 디안젤로 러셀이 이제 적당히 드리블 치고 들어가서 레이업 올려주는 것도 잘합니다만 결국 이 선수의 능력은 이런 풀업 3점 능력이죠. 그동안 레이커스에 없던 유형의 핸들러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스크린 끼고 풀업 3점이죠. 안 들어갔지만 이런 걸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반바도 안 들어가도 3점 던지는 게 좋아요. 루이 하치무라도 마찬가지고요. 안쪽에서 괜히 뭐 하다가 이제 턴오버하는 것보단 낫죠. 자, 그리고 공격, 지금 뉴올리언스 공격 과정에서 디안젤로 러셀이 또 한 건 했습니다. 잉그램의 스크린 파울을 또 유도했어요. 잉그램이 계속 이제 분전합니다만 이러면 파울 트러블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뉴올리언스는 3점이 오늘 따라와주는 그런 경기도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경기가 잘 풀리진 않네요. 지금도 사실 소프트하게 좀 콜이 불려서 그렇지 거의 뭐 수비가 성공하는 장면이었죠. 레이커스의 수비력이라기에는 오늘 너무 좋네요. 뭐 공격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도 사실 거의 위험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막힌 거라고 봐도 되는 파울이 불려서 다행인 상황이 뉴올리언스 쪽에서 발생을 했죠. 뉴올리언스가 아까 조금 따라 붙었다가 계속해서 좀 힘든 흐름으로 가네요. 야투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격에서 이렇게 안 풀리는 날은 억지로 슛이라도 좀 들어가주면서 추격을 해야 되는데 뉴올리언스가 오늘 그런 경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또 모 밤바가 몸을 날리는 그런 수비를 해서 턴오버를 이끌었죠. 그리고 지금 이 블락슛은요, 잉그램 정도 되는 사이즈 선수가 가속 붙여서 올라갔는데 블락을 하고도 높이가 남습니다. 모 밤바의 위험이에요. 밤바는 덩치가 크지만 블락하려고 펄쩍펄쩍 뛰는 게 귀엽네요. 약간 자베일 맥기 느낌이 좀 납니다. 운동 능력 조금 더 떨어지고 대신 슈팅 능력 갖춘 뭐 이런 맥기 느낌이 좀 있네요. 하치무라가 4번, 그리고 저 밤바가 5번으로 나오니까 높이가 너무 높고요. 이런 슛은 또 안 들어가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안쪽에서 계속 악전고투하는 싸움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레이커스 쪽에서는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파울이 불립니다만 뉴올리언스가 사실 지금 전부 다 쉽게 풀린 공격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샷들을 계속 주게 되면은 뭐 그 팀이 이길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데니스 슈레더 딱 할 거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제 플레이가 많이 깔끔해졌고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사실 조금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요? 부상 이후에 오랜만에 뛰는 경기이기도 하지만 웨스트브룩과 같이 뛸 때는 저런 텐션이나 리액션이 잘 안 나왔는데 오늘 르브론의 텐션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트레이드가 만족스러웠나 보네요. 지금 이 밤바에게 넘겨준 패스도 기가 막혔고요. 레이커스 저 벤치 분위기, 저게 사실 안 살아났었는데 우승 시즌 이후에 저런 벤치 분위기는 처음 보네요. 오스틴 리브스의 득점과 또 르브론의 리액션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레이커스 팬들이 리브스나 반더빌트 같은 선수들을 사랑하는 게 이런 점이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이런 점수가 쌓여서 사실 승리로 연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스틴 리브스가 마지막 저 초를 아껴서 자유투를 얻어냈는데 저 눈 밑에는 저번에 쿠민가에게 맞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난 상처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치는 게 쿼터 마무리도 저렇게 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조슈 리차드슨이 사실 르브론에게 지금 명백한 파울을 좀 당했는데 이게 콜이 불리지 않으니까 항의하다가 다이렉트 퇴장을 좀 당했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아마 욕설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점수차가 안 그래도 16점 차였는데 베테랑인 리처드슨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뉴올리언스는 여기서 뭐 흐름이 거의 넘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맥컬럼이 오늘 뭐 매치업 상대를 생각했을 때 레이커스가 이제 베벌리 같은 선수를 트레이드 했잖아요. 조금 더 터져줬어야 되는데 오늘 경기 직전까지 퀘스천업을 상태였죠.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잉그램은 그래도 매치업 대비 정말 분전해주네요. 잉그램은 이제 웬만해서 막을 수 없는 선수의 경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텐션 보시죠. 두 시즌간 안 보였던 그런 리액션과 텐션이 오늘 경기에서 뭐 한 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저게 이제 카운트는 되지 않았지만요. 그 다음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르브론 제임스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리액션을 오늘 경기에서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밤바가 이제 뭐 공격에서 잘하는 건 아니어도 민폐를 끼치는 이런 부분은 없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 생각하고요. 르브론 지금 커딩하는 속도 보시면은 뭐 쌩쌩합니다. 트레이드가 정말 기뻤나봐요. 한 2배속 된 것 같아요. 최근 모습보다. 데이비스도 마찬가지죠. 최근의 적극성에 비해서는 뭐 한 2배 정도 적극성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런트가 할 일을 해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레이커스는 뭐 이런 데니스 슈레더의 터프 3점까지 되는 날이네요. 슈레더는 벤치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AD의 적극성과 반더빌트의 더 적극성. 반더빌트는 레이커스가 뭐 다른 선수들과는 이제 트레이드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많이 대두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뉴올리언스의 야투가 안 들어가는 과정을 보시면은 레이커스가 사이즈적으로 위에 서는 매치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빅윙을 많이 모으려는 또 이런 트렌드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클리퍼스 같은 팀은 정말 빅윙만 수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뭐 지금같이 사이즈 우위가 있는 매치업에서는 뉴올리언스가 득점을 잘 하거든요. 근데 사이즈 우위가 없는 과정에서는 사실 득점을 잘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발렌슈나스나 에르난 고메즈의 사이즈를 좀 더 살렸으면 좋은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르브론과 AD가 가비지 타임 승리로 저렇게 벤치에 해맑게 앉아있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데이비스는 오늘 표정이 뭐 진짜 행복사할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데이비스는 이제 올스타전에도 출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한 또 이제 휴식기를 가질 것 같고요. 승리한 레이커스의 박스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는 기본적으로 오늘 뭐 사실 저 득실 마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이나 벤치 모든 라인업에서 레이커스가 거의 압도를 했어요. 거의 뭐 전 선수들이 득실 마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 와중에 1옵션스럽게 뛰게 하지 않고 받아먹기 위주 2대 위주로 뛰게 한 저 데이비스의 야투 성공률이나 스텝 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데이비스의 매력이에요. 1옵션처럼 뛰게 한다고 엠비드나 요키치 같은 선수가 되진 않는데 2옵션처럼 뛰게 하면은 또 그런 스탯을 찍는 참 희한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브룩을 트레이드하면서 레이커스가 템포 푸시를 억지로 하는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턴오버가 10개로 굉장히 적게 관리가 또 잘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어시스트는 32개거든요. 팀의 어시스트 대비 저 턴오버 레이팅 ATR이 3대1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농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3점이 37개 던져서 10개 성공에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3점 성공률이 저 정도 있는데 120점을 득점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오펜스가 잘 돌아갔다라는 게 보입니다. 디안제로 러셀이나 말릭 비즐리나 반더빌트 같은 선수들의 BQ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치무라는 이제 BQ적인 부분보다는 피지컬이나 좀 팔팔함을 기대하는데 하치무라가 조금 이제 벤치로 밀린 건 아쉽네요. 오스틴 리버스도 벤치에서 저 BQ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선수고 밤바는 오늘 저 야투를 보시면 덩크 2개 시도해서 2개 성공한 거고 나머진 다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해요. 뭐 괜히 이제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훅슛 던지고 막 이러면은 자벨 맥기가 사실 좀 그렇죠. 맥기처럼 될 수 있는 거고 밤바는 자기 할 거 덩크만 하고 그 다음에 오픈 3점 남은 3점만 던지고 그러니까 저 3점 5개는 0개 성공에 그쳤지만 외곽에서의 찬스를 봐준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할 것만 하고 민폐는 안 끼치는 공격을 하되 수비에서는 좀 잦은 파울로 민폐를 끼치는 그런 캐릭터가 저 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레이커스는 이적생들인 말릭 비즐리가 3점 7개 그 다음 디안젤로 러셀이 3점 5개 모 밤바가 3점 5개를 시도하면서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저 3점 슛을 엄청나게 보강을 했구나를 체감하게 해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뉴올리언스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뉴올리언스는 저 윙들의 부진이 뼈아팠어요. 트레이 머피 3세가 뭐 최근 기세가 엄청났는데 오늘 야투 6개 중에 0개 레이커스의 윙 사이즈에 완전히 밀렸고요. 선발 라인업에 자이언이 안 나왔지만 맥컬럼하고 잉글램이 나왔을 때 지난 플레이인 토너먼트도 뚫고 올라갔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피닉스를 2경기 잡았던 로스터인데 오늘 그 선발 라인업이 레이커스의 선발 라인업에 너무 처참하게 밀리면서 또 벤치에서도 분전해주던 리처드슨이 퇴장당한 다음에 4쿼터 초반에 완전히 기세가 꺾이면서 경기는 좀 가비지로 흘러갔습니다.
뉴올리언스가 이렇게 고전할 때 저 허버트 존스나 호세 알바라도의 허스 플레이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경기를 뒤집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저 알바라도나 허버트 존스의 감각도 모두 좀 좋지 못했죠. 수비에서의 에너지도 그렇고요. 오늘 뭐 정신없이 선발권 매치에서 모두 밀렸지만 뉴올리언스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돌아오기 전인데도 승률 유지를 정말 잘하고 있는 팀이고요. 자이언이 돌아오면은 다시 서부 상위 시드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 그린 감독의 지도력이 돋보이는 그런 팀이죠. 자, 오늘 이렇게 경기 영상 리뷰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마지막 경기인데 금요일이라서 당일 경기 리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